배에서 바라보는 바다의 저녁 노을은 평생 잊기 힘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 좋은 구경을 왜 이제서야 했을까? 언니, 왜 그래? 무슨 생각이 나서 그래? 그냥 너무 늦게야 이런 걸 보게 됐구나 싶어서 그래. 평생 일만 하느라 이렇게 멋진 풍경을 한 번도 못 봤어. 이게 다 내 잘못이지 뭐. 언니 잘못이 무슨 잘못이야. 내 자식들 키우느라 그랬잖아. 나도 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근데 말이다. 내가 평생 자식들 위해서 살았는데 정작 내 칠순의 가족들 다 같이 여행 가자고 한 게 그렇게 욕심이었을까 싶더라. 돈이 없다고, 시간이 없다고, 하나같이 핑계만 대는 애들을 보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고생해서 키운 게 무슨 의미였나 싶어 속이 터졌어. 그랬구나. 왠지 그런 거 같았어. 둘째네랑 셋째네는 돈까지 몰래 보태줘가며 설득했는데 마지막엔 그게 문제돼서 싸우더라니까. 그 꼴 보고 다 포기했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나 잘 살자는 생각으로 너랑 왔다. 언니, 이제 그런 속상한 일 그만 생각해. 이건 언니 인생이야. 자식들한테 기대지 말고 남은 날들은 오로지 언니를 위해서 살아. 앞으로는 나랑 둘이 다니면서 이렇게 예쁜 풍경 자주 보자. 그 말을 듣고 나니 조금씩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여동생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바다 저편으로 넘어가는 태양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엌사연 구독자 여러분. 저는 작년에 칠순을 넘긴 신명자입니다. 서울 신대방에서 살다 은퇴 후 안양으로 와서 살고 있어요. 칠순이란 인생에서 참 특별한 지점이잖아요. 여러분은 부모님이 칠순을 맞이하셨을 때 어떤 선물을 해드렸나요? 반대로 칠순이 된 분들은 자식들에게 어떤 선물을 받으셨나요? 어떤 분은 가까운 친척 또는 이웃과 함께 모여 작은 잔치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식들의 형편을 알기에 마음만 받겠다고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내심 서운한 마음을 숨기셨겠죠. 저도 부모가 되고 보니 한평생 자식들 키우느라 헌신한 부모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알아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대단한 선물 없이 그저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에도 큰 위안과 기쁨을 얻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오늘은 제 칠순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대와 달리 씁쓸한 사건들로 얼룩졌지만 그래도 제 자신을 위해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앞으로 살 날이 많지는 않겠지만 남은 날들은 오직 저를 위한 시간으로 채울 예정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보시고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면 편안하게 글을 남겨주세요. 또한 씁쓸한 칠순을 보낸 저에게 위로가 되는 한 말씀 남겨주시면 꼼꼼하게 읽어보고 마음속에 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한 전쟁 같은 시간의 연속이었어요. 부모님의 소개로 결혼한 제 남편은 체면을 차리기 좋아하는 고지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자식을 위해 무슨 일을 해서든 돈을 더 벌어야겠다는 의지는 없는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생활력이 없었죠.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고 셋째, 넷째까지 아이가 넷이나 되었는데도 그 당시 남편이 다니던 작은 중소기업의 월급은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의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물론 남편의 노동도 힘들었겠지만 지금이야 어떻게든 먹고 살았지만 내 아이 모두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 어림도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은 점점 깊어져만 갔어요. 어떤 달에는 남편 월급날이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쌀독에 쌀이 똑 떨어지는 바람에 눈앞이 깜깜했던 적도 있었죠. 결국 저는 바깥에서 돈을 벌기로 결심했습니다. 보수적인 남편은 여편네가 집에서 살림이나 하지 바깥으로 돌며 무슨 일을 하냐고 핀잔을 주었지만 애들이 배고파서 울고 있는데 얌전히 남편만 바라보고 기다릴 여유는 없었어요. 여보, 이렇게는 더 못 살겠어요. 쌀독에 쌀이 하나도 없어요. 애들 밥은 뭘로 해요? 제가 어렵게 말을 꺼내니 남편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죠. 월급날까지만 참아봐. 내가 뭐 돈을 안 벌어다 줘? 당신은 집에서 살림이나 열심히 하면 될 걸 왜 자꾸 부족하다고 잔소리야? 살림만 하라니요? 그 살림을 하려면 쌀이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당신은 나가서 돈 벌고 집에서는 끝이지만 나는 하루 종일 애들 봐야지. 살림해야지. 없는 돈으로 어떻게든 버텨야지.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다른 집 아내들은 그냥 알아서 사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불평이 많아? 여편네가 집 밖으로 놔두는 거 사람들 보기에 창피한 줄 몰라? 그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당시만 해도 결혼한 여성이 밖에 나가 일한다는 건 동네에서 이야깃거리가 되기 쉬웠죠. 하지만 배고파하는 아이들을 두고 더는 머뭇거릴 수 없었습니다. 여보, 창피는 내가 당할게요. 애들이 울면서 밥 달라는데 당신 체면만 생각하고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나 시장에 나갈 거예요. 무슨 일이든 해서 돈 벌어 올 겁니다. 체면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루하루를 버티는 일이에요. 맘대로 해. 대신 나한테 말은 마라. 남편은 한숨을 푹 내쉬며 마지못해 말을 마쳤습니다. 평소 눈여겨보았던 근처 시장으로 나가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채소 가게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고 시장에서 채소를 팔며 돈을 벌기 시작했죠. 처음 몇 달간은 벌이가 썩 좋지는 않았지만 1년 정도 지나자 제법 수입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수입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던 생활비를 채울 수 있었어요. 그렇게 치열하게 이남이녀를 잘 키워낸 것만으로도 큰일을 해낸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다행히도 자식들은 큰 말썽 없이 잘 자라줬어요. 일하느라 바빠서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는데도 알아서 자기들끼리 무럭무럭 자라져 고맙게 생각했죠. 물론 소소한 문제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하잖아요. 첫째가 얌전하면 둘째가 말썽을 피우고 셋째가 속을 썩이면 넷째가 얌전한 시기였어요. 그래도 큰 사고는 없이 다들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공부를 잘했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로 진학했고 셋째 딸은 2년제 전문대학에 들어갔으며 넷째 딸은 지방에 있는 대학을 다녔어요. 다들 등록금까지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각자 해결했죠. 그래도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까지 무사히 시작하니 정말 기특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둘 제 짝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얼마 전 막내딸까지 시집을 보내고 나니 인생의 숙제를 모두 끝낸 듯 시원하면서도 허탈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중에도 저는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계속했어요. 처음에는 가게의 직원으로 일했지만 나중에는 제가 직접 시장 한켠에 자리를 얻어 채소를 팔았습니다. 그동안 단골도 많이 늘어나고 주기적으로 거래하는 거래처도 생겼죠. 큰 재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저와 남편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재산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에서 화장품을 팔던 아는 동생이 찾아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언니,
우리 이번에 휴가로 중국 여행 가기로 했어. 5박 6일 일정인데 애들이랑 다 같이 가는 거라 좀 설레네.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아이고, 좋겠네. 그동안 장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잘 다녀와. 그런 호사는 꿈도 못 꿔보는 일이네. 뭐, 이참에 언니도 가게 좀 쉬고 한번 다녀오면 어때? 평생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 그러게, 누가 쉬고 싶지 않겠어? 근데 우리 집은 내가 벌지 않으면 하루도 못 굴러가. 남편이 좀 도와주면 괜찮겠지 싶어도 그 사람은 체면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허세만 부린다니까. 언니도 속이 많이 답답하겠다. 그래도 몸 상하지 않게 좀 쉬면서 해. 겉으로는 웃으며 대화했지만 속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아오느라 저는 한 번도 긴 휴가라는 걸 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시장에서 일하는 동안 제가 며칠이라도 쉬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드니 엄두도 낼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그런 걸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니었으니 더더욱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죠. 제 30대는 눈 한 번 감았다 뜨니 끝나 있었고 40대도 50대도 화살처럼 쏜살같이 지나갔어요. 그렇게 저는 길고 긴 인생의 터널을 지나온 것이지요. 그리고 어느새 칠순을 앞둔 67에 이제는 쉬어도 되겠다는 생각으로 채소 가게를 정리하고 남편과 함께 안양의 한적한 마을로 내려와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아지고 삶의 여유가 생기니 문득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는 건 제 오랜 꿈이었어요. 나이 칠순이 되도록 사는 게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제주도 한 번 못 가봤으니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칠순을 앞두고 자식들이 저에게 기념으로 무엇을 받고 싶냐고 묻길래 넌지시 가족여행을 말해봤어요. 엄마, 칠순에 받고 싶으신 선물 있어요? 아니면 가족끼리 작은 잔치라도 할까? 글쎄다, 사실 우리 가족이 모두 함께 여행을 못 가봤잖니. 얼마 전 친구를 만났는데 자식들이랑 함께 동남아에 다녀왔다고 했어. 참 좋아 보이긴 하더라. 우리 가족도 여행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가족들이 모두 함께 갈 수 있을까? 저는 칠순이면 이 정도는 받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친구가 자랑하던 동남아 크루즈 여행을 이야기했죠. 그래도 말하고 보니 자식들에게 부담을 준 것 같아 후회가 밀려왔어요. 제주도 비행기도 한 번 안 타봤으면서 동남아 크루즈라니 제 입으로 말하고도 민망했죠. 게다가 자식들이 모두 결혼한 상태여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죠. 너무 속이 없는 이야기였나 하는 생각이 고개를 들 때 막내딸이 제 팔짱을 끼며 밝게 이야기하더군요. 가족 여행 너무 좋지. 안 그래도 우리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엄마 칠순에 크루즈 여행 가고 싶으신 거죠? 그런 건 진작에 큰아들한테 말씀하시지. 자식이 넷이 있는데 그까지 크루즈 여행을 다 같이 못 갈까 봐요. 걱정 말고 우리가 보내드릴 테니까 다 같이 가요. 큰아들도 호탕한 성격답게 흔쾌히 동의했어요. 눈치를 보고 있던 참에 첫째와 막내가 긍정적으로 대답해주니 기분이 내심 좋았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과 셋째 딸은 쉽게 여행 이야기에 찬성하지 못하더라고요. 각자 얼굴에 고민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 아이들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일단 알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드디어 자식들과 해외여행을 한번 가보는구나 싶어 얼마나 기뻤는지 몰랐어요. 이번 생에는 못 이룰 것만 같았던 소원을 이루게 되었으니 더 이상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도 없고 앞으로 남은 인생 죽을 때까지 여행 안 가도 좋겠다고 생각했죠. 며칠 뒤 그 꿈만 같은 행복감에 한창 부풀어 있을 때쯤
자식들이 돌아가며 차례대로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여행 준비 때문에 전화가 오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제 착각이었습니다. 엄마, 어쩌죠? 큰애 성준이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해외 캠프에 간다고 하네요. 집사람도 같이 그 캠프에 가야 한다고 하니 칠순 여행은 저 혼자 가야 할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큰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큰아들은 며느리와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사고를 치기 전까지만 해도 저와 며느리는 사이가 꽤 좋은 편이었어요. 제 아들이지만 어쩜 그렇게 철이 없을까 싶을 때가 많습니다. 큰아들은 한때 코인 투자에 빠져들어 며느리 몰래 대출까지 받아가며 돈을 굴렸어요. 처음에는 수익이 나는 듯 했지만 결국 작년에 큰 손해를 봤습니다. 그 일이 터지자 며느리는 크게 실망했고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는 냉랭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죠. 더 안타까운 건 아들이 아직도 그 일을 완전히 뉘우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조금만 더 버텼으면 큰돈 벌었을 텐데 라며 한탄을 늘어놓곤 했어요.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죠. 며느리가 마음을 쉽게 풀지 못하는 것도 이해가 되더군요. 큰 며느리와 손자가 함께할 수 없다는 말에 못내 서운했지만 이해할 수 있었죠.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성준이 엄마랑은 아직 화해 못했니? 네, 쉽지 않네요. 어머니, 죄송해요. 아니다. 괜찮다. 식구가 한두 명도 아니고 다들 사정이 있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모이기 바라는 건 욕심이지. 너 혼자라도 오면 되었으니 너무 신경 쓰지 말거라. 그렇게 씁쓸한 마음으로 큰아들과 전화를 끊었죠. 그런데 한 20분이나 지났을까요? 이번에는 둘째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에 여행 가는 거 말이에요. 저희는 아무래도 같이 못 갈 것 같아요. 우리 하영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집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하거든요. 지금 해외여행을 가는 건 우리 형편에는 사치라서요. 대신 용돈을 좀 보낼게요. 여행 가셔서 쓰세요. 안 그래도 혼자 돈 버는 둘째 아들이 안쓰러워 제가 대출금 갚으라고 저번에 2천만 원을 보태줬거든요. 제가 아직도 갚아야 할 빚이 남아있냐고 물어보니 둘째 아들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더군요. 저는 더 묻지 않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대기업에 다녀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여행 비용을 내는데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둘째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둘째 아들은 중견기업에 다녔는데 석 달 전부터 회사 사정이 나빠졌다고 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월급도 나눠서 받을 지경이라고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게다가 작년에 아이까지 태어나면서 가족이 4명으로 늘어난 상태였고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았어요. 그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식들 중에서 제일 말수가 적은 아이였습니다. 장학금을 받아가며 학교를 다녔고 회사에 다닐 때도 사치를 부리지 않고 적금을 들며 돈 관리를 참 잘했죠. 그런데 결혼 후 가장이 되고 나서는 씀씀이가 어쩔 수 없이 커지게 되더군요. 둘째 며느리는 경제 개념이 약했어요. 돈 쓰기는 좋아했지만 잘 모으지 못했죠. 아마 며느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돈 문제에 더욱 예민해졌던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과 전화를 끊고 나니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착잡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네 팔자에 무슨 가족 여행이냐며 남편이 저를 타박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셋째 딸이었죠. 엄마, 이번 여행 말인데요.
왜? 너도 못 간다고 전화한 거니? 제가 물으니 셋째 딸은 당황하더군요. 이내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못 간다고 그래요? 근데 이를 어째. 사실 저번 달에 우리가 시부모님 호주 여행을 보내드려서 지금 당장 여유가 없거든요. 나 진짜 엄마랑 같이 여행 가고 싶었는데 너무 미안해요. 핑계인 걸 알았지만 모른 척하고 알겠다고 했어요. 사실 셋째 사위가 처가에 돈 쓰는 걸 굉장히 아까워하고 자기 부모만 챙기는 사람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명절이나 생일마다 시댁에는 꼬박꼬박 용돈에 비싼 홍삼이며 산삼까지 선물하고 2년 주기로 해외여행까지 보내면서 저희 집에 올 땐 매번 빈손이었습니다. 와서도 불편한 표정으로 억지로 앉아 있다가 3시간이 지나면 빨리 집에 가자며 딸을 재촉하곤 했죠. 우리 딸도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번 돈으로 친정에 선물을 하겠다고 하면 생활비도 모자란데 우리 형편에 무슨 비싼 선물까지 챙기냐고 정색하며 타박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셋째 딸은 회사에서 받은 햄 세트를 가져오기도 했어요. 나이가 환갑이 넘은 부모에게 햄 세트라니 선물을 받고 나서 차마 웃지 못했죠. 남들처럼 공주님 대접은 못 해줬어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 귀하게 키워 시집 보낸 셋째 딸이 그 집에서 편하게 지내지 못하는 것 같아 생각하면 항상 안타까웠습니다. 뭐가 미안해. 나는 괜찮아. 그나저나 이 일로 정서방이랑 말다툼한 건 아니지?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정말 시부모님은 여행을 몇 번이나 보내드렸는데 저는 이 한 번도 안 된다고 하니 너무 속상해요. 결국 셋째 딸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저는 한참 동안 속상해하는 딸을 위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막내딸 전화는 언제 오려나 하고 기다렸는데 제 예상과는 달리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셋째 딸과 달리 막내딸은 사위와 나이 차이는 좀 나지만 시부모와 사위에게 사랑받으며 살고 있거든요. 그나마 막내딸이라도 편하게 잘 살아서 다행이라 생각했었죠. 이대로 모두가 함께하는 가족여행을 포기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애초에 가정을 꾸려 살아가는 자식들에게 여행을 바란 것이 잘못이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놈의 칠순이 뭐길래. 어리석게도 이번 생에 또 언제 여행을 가보겠냐는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서 제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둘째와 셋째 가족들을 모두 여행에 데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족한 비용은 너희들이 보태라. 다른 형제들한테는 이야기하지 말고. 그렇게 둘째 아들과 셋째 사위에게 한 집당 500만 원씩 몰래 보내줬어요. 둘째 아들과 셋째 사위는 그제야 여행을 가겠다고 하더군요.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었고 여기서 더 나빠질 상황은 없을 거라 생각했죠. 첫째 아들과 막내딸의 주도 아래 싱가포르와 태국을 경유하는 크루즈 여행 상품으로 범위가 좁혀졌고 여행 기간은 5박 6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여행 일정을 받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장성한 자식들과 함께 6일간의 꿈 같은 여행을 떠날 생각에 무리를 해서라도 함께 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가족 여행의 윤곽이 나온 후 마지막으로 최종 일정을 확정하고 예약을 하기 위해 아이들은 저희 집에서 하루날을 잡아 모이기로 했어요. 하나둘 밝은 얼굴로 집에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자식 넷이 각자 가족을 데리고 오니 저희 집은 금방 북적북적해졌어요. 점심을 먹은 후 거실에 둥그렇게 모여 앉아 본격적으로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져버렸어요. 우리 가족이 해외로 여행을 가다니.
엄마 칠순 덕분에 다 함께 좋은 추억거리가 생기겠네요. 그러게 이런 날도 다 있네. 모두 웃으며 즐겁게 대화를 나누던 중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제가 알아본 크루즈 여행 패키지를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비용은 성인 1인당 180만 원부터 250만 원까지 상품들이 있는데 오늘 어떤 상품으로 할지 결정을 하면 제가 예약을 할 거예요. 모두가 여행 계획에 흥미를 보이던 중 셋째 사위가 갑자기 불쑥 엉뚱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여행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희 딸 소연이까지 데려가려면 우리 가족 인원이 3명이거든요. 어머니가 주셨던 돈으로는 많이 부족해요. 저희가 지금 사정이 어려워서 죄송하지만 더 지원이 없으면 가기 힘듭니다. 저랑 단둘이 있을 때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가족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돈 얘기를 꺼내니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나온 둘째 며느리의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다들 딸린 식구들이 다른데 설마 여행 경비를 모두 똑같이 주신 건 아니죠? 저희는 둘째까지 네 식구가 가야 하잖아요. 500만 원으로는 저희도 힘들어요. 셋째 사위와 둘째 며느리의 발언에 훈훈했던 분위기는 삽시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첫째 아들과 막내딸은 처음엔 어리둥절하더니 곧 상황을 파악하고 황당하다는 얼굴로 둘째 아들과 셋째 딸을 번갈아 쳐다봤죠. 그 둘은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만 새빨개진 채 앉아 있었습니다. 곧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에게 쓴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 어떻게 엄마한테 돈을 받을 수가 있냐? 칠순 기념으로 가는 건데 도대체 양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리고 재수 씨, 지금 그게 이 자리에서 할 말입니까?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말과 못할 말은 가려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첫째 아들의 말에 둘째 아들의 표정이 울그락불그락하게 변하더군요. 평소 큰아들에게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었던 둘째 아들도 지지 않고 다그쳤습니다. 형이 뭔데 내 와이프한테 그런 말을 해? 너야말로 엄마 돈으로 집 사서 결혼한 주제에 뭘 잘했다고. 그리고 이번 여행에 형수를 데리고 오지도 못했잖아. 그러니 우리 집에 뭐라고 하지 마. 돈만 좀 잘 벌면 다야. 그 이후로 두 아들이 서로 목소리를 높여가며 싸웠습니다. 그 사이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셋째 딸을 보며 막내딸도 한 소리 했습니다. 언니, 진짜 해도 너무한다. 나랑 큰오빠는 지원받지도 못했어. 지원받을 일도 아니고. 그런데도 받았으면 그저 감사하다고 할 일이지 돈이 모자라다고 더 달라고 하다니. 그건 정말 양심 없는 거지. 그리고 형부,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쫌생이처럼 친정에 돈 한 푼 쓰는 걸 그렇게까지 아까워할 수 있어요? 셋째 사위도 무섭게 눈을 부라리며 막내딸에게 말하더군요. 셋째 딸이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뭐? 쫌생이? 처제,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는 말 몰라? 시댁 부모님도 모시기 어려운 세상에 친정까지 어떻게 다 신경 써? 세상 사람들이 다 당신 집 같은 줄 알아?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서 가르치려고 들어. 셋째 사위의 말에 순식간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끊임없이 내뱉었고, 하지만 그 모든 말들은 모조리 제 가슴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정작 제일 상처를 입은 건 저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고 모든 것이 진절머리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여행 안 간다. 꼴도 보기 싫다. 그러자 자식들은 저의 눈치를 보며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씩씩대며 서로를 노려보는 모습에서는 화해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제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부모를 떠난 자식들이 모두 자기 가정에서 티격태격하고 또 각자의 삶을 사느라 정신이 없을 뿐인데 제가 무엇을 기대했던 걸까요? 그래도 늙은 어미의 칠순 소망을 위해 이번 한 번쯤은 감정을 억누르고
다들 화목하게 여행 한번 다녀오길 바랐는데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내가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린 것 같다. 다 큰 자식들 데리고 여행은 무슨 여행이냐? 돈 몇 푼에 더 달라, 덜 달라, 나도 지겹다. 둘째와 셋째는 내가 주었던 거 돌려줘라. 여행은 안 갈 거다. 제 말에 거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저희는 안 간다는 말은 아니었어요. 당황한 둘째 내외가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셋째 사위도 당황했는지 그저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었어요. 속상한 셋째 딸은 자기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더군요. 다들 잘 살기만 해도 좋을 텐데 평범해 보이던 그 쉬운 일도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가 봅니다. 한평생 내 자식 한 번 잘 키워보겠다고 시장에서 평생 흙먼지 뒤집어 써가며 일한 너희 어미를 위해 이번 한 번쯤은 다들 참아줄 거라고 생각했다. 하루도 맘 놓고 편하게 쉰 적이 없어서 그저 이번 기회에 함께 쉬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어렵니? 저의 한 맺힌 꾸짖음에 거실은 순식간에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노여움 푸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래도 칠순인데 가고 싶으셨던 여행은 가셔야지요. 싫다. 난 분명히 안 간다고 했어. 저의 단호한 말에 첫째도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첫째야, 너는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너 가족 챙겨라.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어서라도 며느리 마음을 되돌려놔. 첫째에게 단호히 말한 뒤 저는 둘째를 향해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둘째야, 지금 상황이 힘든 건 알겠지만 꼭 그렇게 예민하게 가족들을 공격해야 되겠니? 나는 자식 4명 모두 공평하게 지원해줬다. 첫째 집도 내가 사준 거 아니야. 물론 집을 살 때 돈을 빌려준 건 사실이지만 첫째는 이미 다 갚았다. 그러니 앞으로 그런 소리는 입 밖에 꺼내지 마. 둘째는 부끄러운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사위를 향해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서방, 자네가 처가에 돈 안 쓰는 거 뭐라고 하는 거 아니지만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100년 손님 타령을 하나? 젊은 사람이 다른 건 몰라도 내 딸 함부로 대하면 나도 더 이상은 안 참네. 셋째, 너는 힘들면 언제든지 집으로 돌아와라. 장모님, 죄송합니다. 사위는 제 말에 불만이 있는 듯 했지만 그 외에 다른 말은 하지 못했어요. 부디 이번 일을 계기로 셋째 딸을 조금 더 아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아이들에게 한마디씩 하고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막내딸은 마지막에 저를 꼭 안아주며 눈물 젖은 슬픈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우리는 참 나이를 먹어도 끝까지 엄마 속을 썩이네. 그치? 괜찮다. 얼른 들어가 봐. 아이들이 모두 돌아가고 나니 허탈한 기분이 들더군요.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도 컸습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일에 관심도 없던 남편은 뒤늦게 방에서 배를 긁으며 나오더군요. 무슨 발자에도 없는 여행 타령을 해서 분란이나 만들어.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밥이나 차려. 배고프네. 저는 남편을 노려보며 배고프면 당신이 차려 먹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왔습니다. 한평생 도움이 안 되는 정말 남의 편 같은 남편이었죠. 남편의 말대로 내 팔자에 무슨 자식들을 줄줄이 달고 여행을 다녀오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인생이 있으니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평생을 고생해서 키웠는데 엄마 마음도 몰라주는 서운함을 도저히 떨쳐버릴 수 없어 오늘도 괴롭습니다. 이렇게 나이를 먹었어도 자식 걱정에 속이 시끄러운 건 여전하네요. 하지만 제 칠순을 이렇게 쓸쓸하게 보내긴 싫더군요. 자식을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자식한테 기대해봤자 실망만 커지니 스스로 잘 살아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둘째와 셋째에게 돌려받은 돈으로 평소 마음이 잘 통하는 제 여동생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어요. 여행을 위해 동남아에서 입을 멋진 옷과 가방도 샀습니다. 저에게 크루즈 여행을 가자고 연락을 받은 동생은 깜짝 놀라더라고요. 내가 돈을 낼 테니 우리 같이 동남아로 해외여행 갈까? 우리 둘이 해외여행? 언니, 갑자기 왜 이러나? 영문을 모르겠네. 동생은 그저 공짜 여행에 좋아하며 알겠다고 하더군요. 남편과 여행은 가고 싶지 않았어요. 둘이 가면 스트레스만 받을 것이 뻔했거든요. 저는 막내딸에게 부탁해 원래 가려고 했던 동남아 크루즈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만든 여권을 들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배를 탔어요. 처음 타본 크루즈 배는 정말 휘황찬란하더라고요. 배에서 바라보는 바다의 저녁 노을은 평생 잊기 힘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 좋은 구경을 왜 이제서야 했을까? 마음이 울컥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여동생이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어요. 언니, 내년에도 같이 여행 갈까? 우리 둘이서라도 자주 다니자. 저는 비록 가족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지 못했지만 그 이후로 마음 맞는 여동생과 여행을 다니며 좋은 추억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나요? 물론 세상에 있는 모든 자식들과 남편이 저희 자식들과 남편 같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기대하는 부모의 마음과 아이들의 행동 사이에는 항상 건널 수 없는 큰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부터 자식들이 저에게 무엇인가 해줄 거라는 기대를 접고 제 스스로 자신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도 그동안 자식들에게 온 생애를 바쳐온 시간이 있기에 끊임없이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실망하길 반복하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의견이 있는 인생 선배님이 있다면 저에게 따끔한 조언 또는 다정한 위로 한마디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리석다고 욕을 하셔도 그 말씀도 잘 새겨듣고 앞으로 더 잘 살기 위한 걸음으로 삼겠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사건으로 소가리를 하신 분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허심탄회하게 댓글을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고 고민하면 그래도 마음이 훨씬 낫더라고요. 지금까지 저희 길고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이야기 나눈 모든 분들이 앞으로 남을 위한 인생이 아닌 자신을 위한 인생을 잘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부엌사연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